팔짱은 원래 미분 제일 마지막 단원인데 속도와 가속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 요 앞에 단원까지는 뭐였냐면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요 7장은 방정식 부등식이거든요. 이거 뭐였냐면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이 뭐라 그러죠?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개수, 부등식 뭐 증명 이런 거 활용하는 문제인데 8장에 있는 속도가 속도는 전체적으로 미분을 다시 한번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가 뭔지 가속도가 뭔지 이걸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정의를 다시 좀 하자면 속도라는 건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을 기억하는 것도 또 약간 부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고요. 이게 우리가 미분하면서 맨 처음 했던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거든. 거슬러 올라가 보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맨 처음 배웠는데 이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였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거든. 그럼 이걸 속도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평균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속도라는 건 우리 알고 있는 그 고석시 할 때랑 비슷한 거거든요. 속도는 뭐예요?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깊게 들어가면 약간 헷갈리는데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계속 문제 푸는 연습들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용어가 약간 다르게 위치고요, 속도고요, 시각이거든요. 약간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위치라는 건 일종의 좌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는 내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내가 출발하는 지점이 0인 거야. 그죠? 근데 위치라는 건 원점이 어딘가에 존재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면 원점이 있는 거고 뭐 공을 위로 던져? 그럼 지표면이 0인 거야. 이렇게 위치라는 건 기준점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내 지금의 자리를 어떤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랑 시각은 이건 진짜 몇 시 몇 분 할 때 그 시각이고요. 시간은 시각과 시각의 사이가 시간이잖아요. 그죠? 1시간, 2시간 하는 거고 1시, 2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각의 위치가 딱 지정이 되는 거.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속도라는 건 위치랑 시각이랑 약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평균 속도라는 건 시각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분모에 시간이 들어가는 거겠죠. 시각과 시각의 변화량이니까. 위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위치의 변화량인데 그 위치의 변화량도 엄밀히 따지면 뭐 대충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죠. 어쨌든 출발할 때랑 도착할 때 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시각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이거 두 개 나눈 게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데 우리 평균 변화율에서 뭐 했냐면 극한을 보냈거든요. 어떤 극한 보냈냐면 분모 0 되는 거. x 변화량을 0으로 보냈다고요.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얘를 쓰자면 dx분의 dy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 이 녀석이 미분계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보겠다는 거야.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서 델타 t분의 델타 x. 이거 dt분의 dx라고 할 수 있고 얘를 순간적인 속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다. 그 얘기가 되는데 우리 보통 순간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속도라고 하면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 뭐 한 거야? x를 t로 미분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y를 x로 미분하세요. 그게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 단원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x 위치를 t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러면 순간적인 속도가 나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속도 구하세요. 그러면 미분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속도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라고 외우고 계시면 해결될 이야기고요. 그래서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율, 그걸 순간적인 속도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되게 그 중요한 표가 하나 있어요.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각에 따라서 즉 t에 따라서 위치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요 녀석을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누가 되는 거다? 바로 속도가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리고 요 속도도 마찬가지. 또다시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 누가 되냐면 가속도라는 녀석이 돼요. 이건 가속도의 정의가 시각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한 거고, 시각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니까 그냥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속력이라는 말도 나오긴 하니까 얘는 뭐냐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다인데, 얘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왜 그런지만 설명을 하자면 속도라는 건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거고, 변화율 자체는 당연히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걸 fx라고 보면 이게 f'x라는 이야기잖아. f'x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속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입장에서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만 하거든요. 양수라는 건 위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원점 기준으로 위치가 증가하는 중이고, 속도가 음수라는 건 위치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속도는 부호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수직선 위로 하늘 위로 던지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를 0이라고 했을 때 위로 갈수록 양수고 밑으로 갈수록 음수일 거잖아. 속도가 양수라는 건 위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위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 속도가 음수라는 건 위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속도가 음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부호에 따라서 방향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속력은 아니야.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고 싶을 때 속력을 써요.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니만 나타내는 게 속력이기 때문에 부호 떼고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는 우리 미분할 때 잘 안 하긴 했는데 요 속도 단원에서는 속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분해서 절대값 씌우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호만 몇 개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보통 위치를 제가 여기다 썼는데 그 평면에서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단원에서 점 P가 움직여. 걔는 수직선 위에만 움직여. 앞뒤로만 움직여요. 아니면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이렇게 가다 뭐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보통 위치 함수를 x로 많이 표현하고요. 뭐 시각에 대한 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속도는 얘를 미분한 건데 보통 우리 v로 많이 써요. 이렇게 쓰고요. 가속도는 a로 많이 씁니다. 뭐 꼭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쓰고요. 속력은 기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도에다가 절대값 이렇게 씌워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은 관용적으로 쓰는 기호들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아마 위치 함수 정도는 줄 거고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떨 때 속도 구하세요. 어떨 때 속력 구하세요. 어떨 때 가속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떨 때인지 그 t를 찾아가지고 대입만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예를 들어서 fx가 주어졌을 때 x좌표 2에서의 미분계수 구하세요. 그럼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3초일 때 속도 구하세요. 그러면 요거 미분해가지고 3 대입하시면 3초일 때 속도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언제일 때 무엇을 구하려고 한 건지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앞에 예제 몇 개 풀고 나서 뒤에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보시면 1번인데 30m 높이에서 매 초 25의 속도로 똑바로 던져가지고
물체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h가 저렇게 생겼대요. h를 구하라는 거 아니니까 위에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거 안 중요하다고? 얘가 중요한 거지. 이게 위로 던지는 거라서 h라고 표현한 건데 얘가 바로 위치 함수다 그 얘기예요. t에다 적당한 숫자 넣으면 그때 위치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위치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건데 던진 지 2초 후, 3초 후에 속도 구하래요. 속도 구하세요 오니까 만약에 이걸 fx다라고 생각했으면 뭘 구하라는 이야기야? f'2가 얼마니? f'3이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위치 함수 나왔고 속도 물어본 거니까 미분에서 2 대입하고 미분에서 3 대입해라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f는 그냥 설명하려고 쓴 거고 그래서 속도를 구하세요니까 일단 얘부터 구해야겠죠? h'을 먼저 구한다고요. 구해보면 25 마이너스 10t 제곱 아니 10t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2초 후에 속도는 5m/s 3초 후의 속도는 마이너스 5m/s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고요. 이 말은 뭐라고? 올라가는 중이라고. 이 말은 뭐라고?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음수냐 양수냐는 증가하는 중인지 감소하는 중인지를 나타낸 거니까. 실제로 얘를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뭐 대충 일을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얘를 t축이라고 치면 0이 여기에요. t가 0일 때가 여기거든요. 이건 h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참고로 문제에서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t는 0보다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영원히 그려지겠지만 왼쪽은 버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죠? 뭐 이따 보면 계속 내려가겠죠. 이 상태에서 보면 이건 t고요. 얘네들은 높이에 해당하는 거야. 그걸 점으로 찍어 놓은 거고 3초일 때, 2초일 때 속도는 뭐라고요? 2일 때 요거 접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라고. 이게 속도라고. 3일 때 접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라고. 이게 속도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올라가는 중이고 내려가는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 되겠지. 그죠? 2번 보시면 땅에 떨어질 때 속도 물어봤어요. 또 속도 물어봤으니까 미분에서 뭘 대입하라는 건데 t에다 누굴 대입해야 돼? 땅에 떨어질 때의 t를 찾아서 대입해야 돼. 땅에 떨어질 때라는 건 문제에 나와 있는 걸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높이가 0일 때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땅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땅에 떨어질 때 속도 0 아닌가요? 아니야. 땅에 물론 떨어지고 남은 속도 빵이 딱딱 붙을 거니까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질 때라는 건 위치가 0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치가 0일 때 t는 얼마예요? 6인가요? 그죠? 그래서 t가 6일 때니까 이 속도는 뭐 물어보는 거다? 6초일 때의 속도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미분했잖아요. 여기다 6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5m/s 이렇게 되겠죠. 요 순간의 속도는 마이너스 35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5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3번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번엔 높이 구하래요. 높이는 그냥 이거 자체잖아요.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t를 찾으면 되죠. 이건 어떻게 찾으면 돼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속도 0이죠. 뭐 물리 같은 거 할 때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라고? 얘가 0 될 때를 찾으라고. 속도가 0이 될 때의 t를 찾아서 높이에 대입하라고. 그죠? 2분의 5를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좀 지저분한 숫자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요 말 다시 좀 뒤에 가면 나오긴 할 텐데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좀 다르게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라는 말이나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는 말이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멀 때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게다가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지금 제가 일부러 요 그림 그린 건데 이 그림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면 요때잖아요. 그지? 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거든.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회가 0이니까 속도가 0일 때를 찾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걸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면 지금 이 점 무슨 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치 함수 입장에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위치 함수 입장에선 극대이거나 극소인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위치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건 극대값이나 극소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이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후진하다가 전진한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함수 입장에선 극점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이해를 좀 해두시고 마지막 거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 물어봤어요. 평균 속도 아니고 평균 속력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속력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평균 속도는요.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각의 변화량이고 위치의 변화량이거든요. 평균 속도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떨어질 때 시각이 6초예요. 출발할 때 위치가 30m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가긴 할 텐데 어쨌든 시각은 6초 변했고요. 위치는 30m 변한 거야. 정확히는 마이너스 30m겠죠. 그래서 얘가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평균 속력은 시각의 변화량은 맞는데 이 위에 누가 들어가냐면 움직인 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움직이는 거고 이것도 움직이는 거야. 즉 올라가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내려가는 것도 움직이는 거라서 움직인 거리를 다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최고 높이가 얼마냐면 61.25m거든요. 여기가 61.25야. 그러니까 평균 속력 입장에선 30m에서 61.25까지 올라갔다가 61.25에서 내려온 것까지 다 움직인 거라고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 속력은 6이 맞는데 이 움직인 거리는 61.25에서 30 뺀 것만큼 올라갔고 61.25만큼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걸 다 카운팅을 하셔서 움직인 거리를 찾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 좀 이따 적분할 때 또 할 건데 둘이 좀 다른 말이에요. 위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는 조금 다른 말이라고. 이 위치 변화량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 속도 찾을 때 최초의 위치랑 최종 위치 그 둘의 차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 그냥 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만 따지는 거라면 움직인 거리는 내가 중간에 움직인 거 다 살펴볼 거란 이야기예요.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걸 트랙을 추정을 해서 트래킹을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그러니까 얘는 위치 변화량이 뭐였다고? 30에서 0 된 거니까 마이너스 30이고 움직인 거리는 31.25 더하기 61.25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용어니까.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이 또 위치 함수가 하나 나와 있어요. 시각 t에서 위치 x가 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찾으래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위치 함수 입장에선 극점 찾으세요 였다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전진하다가 후진 아니면 후진하다가 전진이니까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 속도는 원래 뭐였다고? 이거 미분한 거였다고. 그죠? 속도 함수 찾아보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 이렇게 생겼고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겼으니까 2하고 8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2초일 때도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거고
8초일 때도 운동 방향이 바뀌었겠죠. 답이 두 개야?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얘 그림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겠죠. 여기 t가 2라는 이야기고 여기 t가 8이라는 이야기야. 물론 뭐 0부터 출발할 거니까 이거 왼쪽은 버릴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운동 방향이 여기서 한번 바뀌었고 전진하다가 후진으로 여기서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걸로 한번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겠지. 그렇죠? 2에서 9 사이에 최대 속력 구하래요. 최대 속력이에요. 이건 뭐 하는 거라고?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2에서 9 사이에서 이거 일단 미분한 건 나왔으니까 절대값 씌워보라는 이야기고요. 절대값 씌워서 2하고 9 사이에서 최대값 구하세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그래프 그려서 2하고 8에서 절대값 이렇게 씌울 거고요. 그랬을 때 2에서 9 사이에서 최대값 구하세요예요. 얘인지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뭐 금방 해보시면 되고요. 3번 재미없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게 두 번째 챕터인데 이 말도요.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속도라는 걸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하라는 거라고?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하세요. 그 얘기였다고요. 근데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기만 하면 다 변화율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위치뿐만 아니라 뭐 길이일 수도 있고 넓이일 수도 있고 부피일 수도 있고 뭐 무게 같은 걸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뭐가 됐든지 간에 시각에 대해서 변하는 녀석이면 즉 시각으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그걸로 미분해서 변화율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길이가 변한데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넓이가 변한데 부피가 변한데 시각에 대한 변화율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 얘로 미분해서. 시각으로 나타내고 그걸로 미분해서. 그럼 얘는 앞에 있던 속도하고 차이가 뭐냐면 속도 단원에서는 그 위치 함수를 줘요. 문제에서. 아까 뭐 공 던진데 높이 h가 어쩌고 저쩌고 x가 어쩌고 저쩌고 주잖아요. 여기서는 길이에 대한 함수를 주지 않아요. 넓이나 부피에 대한 함수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것이 좀 포인트인 거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모든 책에 다 나와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가로등 문제거든요. 키가 180이고 4m 높이 가로등에서 땅이에요. 이게 4m 높이입니다. 가로등이고 키가 180이래요. 뭐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가 요 바로 밑에서부터 일직선으로 88m/s 미닛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그랬을 때 머리 끝에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에 사람 그림자가 있을 거잖아. 그죠? 1번이 이야기하는 건 요 끝 지점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2번이 얘기하는 건 요 길이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이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좀 변했을 거잖아요. 그죠? 길이도 길어질 거고 끝도 움직였을 거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변하는지 t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 얘기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걸 구분을 좀 해보면 가로등의 길이는 안 변하겠죠? 사람 키도 안 변합니다. 변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예요.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얼마큼 움직이고 있냐면 88의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t 분 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88tm가 될 거예요.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나타내 보란 이야기지. 비례식 같은 걸로 나타내면 되겠죠. 요 길이가 1.8이니까
얘를 뭐 L 그럴까요? 그러면 이 조그만 삼각형은 L과 1.8이 L 더하기 88T 대 4다. 이거 가지고 이 L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란 이야기입니다. 산수하기 귀찮으니까 빨리 컨닝을 해보면 72인가 봐요. 그래서 이 L을 찾아보시면 70. 그래서 L을 찾아보시면 72T 이렇게 나온대요. 이 비례식을 풀면. 그래서 여기가 88T일 때 여기는 72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그림자 끝의 속도라는 건 요 점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니 이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가로등은 가만히 있고 바닥도 가만히 있는 거니까 요 그림자 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치 이 두 분필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그림자 끝의 위치는 T분 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160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가 그림자 끝의 위치를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거고 물어보고 있는 건 속도잖아요. 요거 미분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16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길이의 변화도 마찬가지야. 그림자 길이를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보면 72T가 된다고요. T분 후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 미분하면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72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숫자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160이고 70인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문제가 풀기 어려워도 좀 더 푸는 맛이 있어요. 다음 거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는데 처음은 이제 0이래요. 10cm일 때 건널비의 변화율, 10cm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구하라고 한 게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이고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우린 뭘 생각할 거냐면 T초 후의 건널비, T초 후의 부피, 그걸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얘를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야 그래야 걔를 미분해서 변화율을 찾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건널비를 일단 나타낸 공식이 뭐냐면 건널비 9죠. 공이니까. 9의 건널비 어떻게 생겼냐면 4파이 r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에? 시각이 변하면 4는 안 변하고 파이도 안 변해요. r이 변한다고. 그지? 얘 때문에 부피가 건널비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뭐 생각하는 거냐면 t 초후에 반지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최초 반지름은 0이었고 t 초후의 반지름은 2t 되겠죠. 매 초 2mm씩 늘어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t 초후의 반지름의 길이는 2t mm가 될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t 초후의 건널비 찾아보면 뭐 되는 거다? 4 파이 2t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라고요. 뭐 정리를 좀 해보면 16 파이 t 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얘가 t 초후의 건널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11대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10cm고 mm니까 이건 100mm라고 봐야겠죠? 그때 t를 찾으면 t가 50이에요. 그러니까 50초일 때 변화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50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50을 집어넣으면 그건 반지름이 10cm일 때 건널비를 물어보는 거지 변화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는 건 미분계수야. 접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함수값 찾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 게 아니고 변화율을 먼저 dt분의 ds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 찾아보면 32파이 t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여기서 뭐 물어보는 거다? t가 50일 때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50 집어넣으면 이거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건널비의 변화를 될 거고 부피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 아래다가 요거 집어넣어서 미분하셔야겠죠.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고 걔를 미분하고 그 다음 t에 50을 집어넣으시면 또 그때의 순간 변화율이 나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로 가서요. 저 뒤에 적분 이야기도 좀 할 텐데 적분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도 보면 속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분은 변화율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나왔고 걔를 미분해서 위치 함수가 나왔고 걔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는 거였다면 적분은 이제 속도가 나오고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미분하면서 그렸던 표 중에 이거 있었죠. 위치라는 걸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또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표에서 미분을 거꾸로 가져가면 돼. 적분할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뭐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니까. 근데 이게 적분은 두 개 배웠잖아. 부정적분도 있고 정적분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적분 그렇게 쓰면 적었는데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적분은 부정적분일까 정적분일까? 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지? 근데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얘는 부정적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건 맞아요. 오케이?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찾냐 하면 위치 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위치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속도 함수 주고 내가 원점에서 출발했을 때 3초 후에 내 위치가 어디야?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치 함수를 구해봐 이런 거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일은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보면 돼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VT, DT.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속도를 적분해 보면 이 속도라는 건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 위치 함수에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이게 x 베타에서 x 알파를 빼는 거거든요. 그럼 x 알파나 x 베타는 시각이 알파일 때 위치고 시각이 베타일 때 위치고 이 위치에서 이 위치를 뺀 거니까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하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내가 최초 위치가 어디고 최종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어보거든요. 걔는 이 알파라는 녀석을 좌변으로 넘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나의 위치는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찾아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초 위치에 위치 변화량을 더하면 최종적인 위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걸 예쁘게 뭐 다르게 포장할 수도 있지만 결국 본질은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적분이 의미하는 건 위치 변화량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근데 우리 아까 미분할 때 돌 위로 던지는 거에서 평균 속력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 얘기했냐면 움직인 거리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위치 변화량은 아까 그 돌 던지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 어쨌든 최초 위치가 30이고 최종 위치가 빵이면 내 위치는 마이너스 30만큼 변한 거다 그랬잖아요. 중간 과정은 보지 않아요. 최초 위치와 최종 위치의 차이만 보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근데 뭐 데이터를 살필 때 이것만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내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됐는지는 최종 위치랑 최초 위치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간에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자는 이야기니까 그걸 따지려면 전진한 것도 카운팅을 해야 되고 후진한 것도 양수로 카운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거리는 그냥 정적분을 할 게 아니라 전진하는 것도 제대로 카운팅을 할 거고 후진하는 것도 양수로 카운팅을 할 거니까 전진하는 거야 그냥 정적분을 하면 되고 후진하는 건 마이너스를 떼내고 정적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뭐 구하는 거랑 똑같냐면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값을 씌운 상태로 정적분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최종 위치와 최초 위치의 차이만 나오는 거라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그건 속력으로 바뀌고요. 속력으로 바뀐다는 건 뒤로 가는 것도 앞으로 가는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 상태로 정적분을 하시면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인 거리 찾을 때는 최초 위치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딱 거기서부터 카운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0에서 출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넓이만 바로 구하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최종 위치를 찾을 때는 출발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아니, 내가 10m에서 출발한 거랑 0m에서 출발한 거랑 위치 변화량에 따라서 최종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어차피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거 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들 예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보시면 속도함수 나와 있어요. VT가 4-t제곱이라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위치를 구하래요. 출발이 원점이거든요. 최초 위치가 0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1초일 때 위치라는 건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인데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 최초 위치에다가 0에서부터 1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죠? 그게 1초일 때 최종적인 위치일 거다. 근데 최초 위치는 빵이니까 결국 이것만 구하시면 되겠죠. 적분하라는 이야기네요. 이거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서 얘 찾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2초일 때 위치는 뭐예요? 0에서 2까지 적분하시면 되겠죠. 3초일 때 위치는 0에서 3까지 요놈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번 0에서부터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다? 그냥 정적분 할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운 상태로 정적분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될 텐데 이 속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어려운 그래프 아니니까. T축 이렇게 있고 이게 왜 이러냐?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가 Y축이잖아요. 이거 왼쪽은 없는 거예요. T는 항상 양수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시작을 할 건데 요점 T좌표가 2라는 거 보이죠?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랑 2니까. 그래서 1초일 때 위치는 사실상 이거 넓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2초일 때 위치는 이거 넓이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양수니까 정적분 값이나 넓이나 똑같잖아요. 3초일 때 위치는 여기를 3이라고 보면 이 부분의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 꼴이 돼요. 위치는 정적분이니까. 그지? 그런데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는 얘도 움직인 거고 얘도 비록 방향이 반대여서 그렇지 움직인 거니까 얘도 더해야 되고 얘도 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부분의 넓이 자체를 S1, 넓이 자체를 S2라고 보면 3초일 때의 위치는 S1에서 S2를 빼는 거지. 얘는 후진한 거니까. 그런데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S1이랑 S2를 다 더해야 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얘도 움직인 거고 얘도 움직인 거니까 다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기를 위치를 물어봤으면 그냥 정적분 하는 거고 거리를 물어봤으면 넓이를 구하는 거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가지고 얘는 그냥 뭐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싹싹싹 하시면 되겠죠. 주어진 그래프 위치 함수 아니고 속도 함수 그래프입니다. 1번 멈춘 적이 있네요. 맞을까? 멈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멈췄다는 건 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멈췄다는 건 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잖아. 속도가 0이 된 1초 동안 속도가 0인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속도가 0이 아니야. 속도가 2야. 계속 2잖아요. 이거 지금 속도가 변하는 중이거든요.
얘는 속도가 안 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속도가 0이 아니라 가속도가 0이에요. 그죠? 속도가 안 변했어. 미분한 게 0인 건 가속도가 0이라고요. 2번 방향을 4번 바꿨네요. 맞을까? 방향을 바꿨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 거잖아요. 아까 우리 미분할 때는 방향 바뀐 거 극점 그랬는데 그건 위치 함수한테는 극점인 거지. 그지? 이건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봐야 돼? 얘를 봐야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잖아요. 전진하다가 후진하는 거죠. 운동 방향 바뀐 거고 여기도 운동 방향이 바뀐 거지. 2번밖에 안 바뀌었네요.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네요. 위치 물어보는 거야. 그죠? 출발이 원점이거든요.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냐는 건 0에서부터 4까지 뭐 물어보는 거야? 위치 변화량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건 0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의 값을 물어보는 거야. 얘가 0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0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의 값은 0이 맞지요. 이게 이 위에 부분이랑 밑에 부분이랑 넓이 똑같잖아요. 근데 정적분한다고. 얘는 양수, 얘는 음수. 더하면 퉁 쳐서 없어지니까 0이 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4번. 6초일 때 제일 멀리 있네요. 뭔 소리야? 7초일 때 제일 멀리 있겠지. 이만큼 이 넓이만큼 전진했고 요 넓이만큼 후진해서 4초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 다시 전진하는 중이잖아요. 전진하는 중이야.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전진하는 겁니다. 7초일 때 멈춘 거지. 그죠? 그러니까 7초일 때, 6초일 때가 아니라 7초일 때가 제일 멀리 있을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번 7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 물어봤어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 거야?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다 구하는 겁니다. 그죠? 넓이 물어보는 거니까 그 넓이가 6인지는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 갑시다. 3번.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 자동차 세대의 속도를 나타낸 거래요. 일단 세대 전부 다 P라는 점에서 Q라는 점까지 이동한 거거든요. 움직인 거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다 양수거든요. 후진한 적이 없잖아요. 위치 변화량도 똑같고 실제로 움직인 거리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P점에서 Q점까지니까 위치 변화량, 그런데 후진한 적이 없으니까 움직인 거리도 다 똑같아요. 오케이? 그럼 확실한 건 뭐냐면 밑에 보기도 전에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다 같다.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움직인 거리. 멍 때리고 있어. 움직인 거리가 뭐였냐면 움직인 거리. 근데 얘는 움직인 거리나 위치 변화량이나 똑같다고요. X축 위에만 있으니까. 근데 다 P점에서 Q점까지 움직였다며. 위치 변화량 다 똑같잖아요. 움직인 거리도 다 똑같아. 넓이가 다 똑같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1번 평균 속도가 같으냐고 물어봤어요. 어차피 계속 전진만 하는 거니까 뭐 평균 속도든 평균 속력이든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A는 걸린 시간이 40초고요. C는 걸린 시간이 40초예요. 움직인 거리는 똑같잖아요. 걸린 시간도 똑같잖아요. 평균 속도도 같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2번 B, C 가속도가 0인 순간이 적어도 한 번씩은 있네요. 가속도가 0인 순간이라는 건 속도를 미분해서 0 되는 거잖아요. 얘 지금 다 속도 함수 그래프거든. 여기 있죠. 가속도가 0인 순간. 3개나 있네요. 가속도가 0인 순간. 그죠? 3번 각각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가 모두 같네요. 모두 같지요. 넓이는 뭐 얘기하는 거다?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다 같으니까. 그렇죠? 10m 높이에서 처음 20의 속도로 발사해서 t초 후에 속도가 저렇게 생겼대요. 아까는 위치 함수 나왔는데 이번에 속도 함수 나왔고요. 1번 3초 후에 높이 구하래요.
높이를 물어봤다는 건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위치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야? 높이라는 건 움직인 거리가 아니고 위치예요. 일종의 좌표잖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기준이 있다고요. 원점이라는. 그지? 그러니까 높이를 물어봤다는 건 실제로는 좌표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고 좌표를 물어봤다는 건 위치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3초 지났을 때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3초일 때의 위치는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 절대값 씌우는 거 아니야. 그냥 정적분하는 거야. 그죠? 위치 물어보는 거니까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적인 위치를 찾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최초 위치 얼마래? 10m래요. 원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야. 지상 10m에서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최초 위치는 10이고요. 여기에 0에서부터 3까지 속도함수 누구냐면 20-10t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3초 일대의 높이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2번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물어봤어요. 역시나 좌표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위치 물어보는 건데 이제는 t가 위에처럼 3초라고 안 주었고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t를 찾아야죠. 저때 t는 얼마죠?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라는 말은 속도가 0일 때라는 말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뭐 운동 방향이 바뀔 때에도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얘는 t가 2일 때라는 말이랑 같은 거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생겼다? 2일 때 위치 물어보는 거니까 최초 위치에다가 0에서 2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3번 드디어 움직인 거리 물어보죠. 움직인 거리는 최초 위치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넓이 구하는 겁니다. 발사 후에 3초 동안이니까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마 0에서 2까지랑 2에서 3까지는 따로따로 하셔야겠죠? 근데 1차 함수니까 그냥 그래프 그려서 넓이 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어차피 직각삼각형들일 테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처음 6m의 속도로 A를 출발해서 가속도가 2m라고 되어 있어요. 속도랑 가속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점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점 Q가 출발을 해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쫓아간대요. 따라잡기 위한 실수 K. 따라잡았다는 건 뭔 소리일까? 우리가 지금 배운 뭐 위치, 속도, 가속도, 속력, 거리 뭐 이런 것들 따져보면 따라잡았다는 건 뭘 보란 이야기예요? 이거 보란 이야기예요. 점 P와 Q의 위치가 같다 그 얘기하는 거니까. 좌표가 같아야 따라잡은 거잖아요. 그죠? 위치가 같다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적분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녀석부터 살펴볼 텐데 처음 속도가 6이고요. 가속도가 2 그랬거든. 근데 지금 위치 찾아야 되니까 위치, 속도, 가속도거든요. 속도를 이쪽으로 적분을 해서 위치로 당겨 와야 되잖아요. 그럼 가속도부터 일단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t초 후에 점 P의 속도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부정적분해서 찾으면 되겠죠. 속도의 미분이 2야. 그리고 최초가 6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2t 가속도가 2니까 2t 더하기 6 미터 퍼 세크 얘가 점 P의 t초 후 속도가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거?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인데 얘가 지금 2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부정적분 하는 거라고요. 미분한 게 2니까 다시 원래 거로 돌리려면 부정적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2t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겼을 텐데 최초 속도가 6이에요 그랬거든. 적분상수가 6이라는 이야기잖아요. 0 넣으면 6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t초 후에 p의 속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
그다음 뭐라고? 원점 출발이죠? 그런 말 없네. 그냥 점 A를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어차피 똑같이 A에서 출발하고 A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럼 T초 후에 점 P의 속도가 이거란 이야기는 T초 후에 점 P의 위치는요. 속도가 이거니까 얘를 또다시 부정적분 하시면 되겠죠. 더하기 C 붙을 텐데 어차피 A를 원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적분상수는 0이 될 거니까 이 녀석이 바로 점 P의 위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T초 후에 점 P의 위치. 그럼 이제 Q 살펴보러 가자고요. Q라는 녀석은 Q 얘는 그냥 K로 일정하대요. 일정한 속도 K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T초 후에 점 Q의 위치는 얘가 2초 후에 출발을 하거든요. 2초는 가만히 서 있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 거라서 엄밀히 따지면 이거를 0에서부터 2까지는 속도가 빵이고 2에서부터의 속도가 K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누가 될 거냐면 그냥 KT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2초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점 Q의 위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2초는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라고? 얘랑 같아지려면 최소한 K에 뭐 집어넣어야 되니?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을 해보면 쟤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0인데 0보다 작은 건 우리 카운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고요. 얘만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요 녀석은요. 2,0을 지나가는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K가 이렇게 생기면 안 만나요. 엄청 가팔라야겠죠? 엄청 가팔라야겠죠? 결국 뭐 얘기하는 거다? 얘랑 접할 때를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2,0을 지나가는 직선 얘한테 접하려면 기울기가 최소한 얼마가 돼야 되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 방정식에 해를 갖는다는 건 얘 그림 그리고 얘 그림 그려서 교점 있는 거니까 사실상 2,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 두 개 나올 텐데 하나는 이쪽으로 나올 거고 하나는 저쪽 편으로 나오겠죠. 근데 찾아보면 얘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는 버리시고 요 녀석만 골라서 K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단원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접선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속도 거리 정도 될 것 같고요. 밑에 유제들이 하나씩 쭈르륵 달려 있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저기 앞에 8장 하고요. 13장에 있는 유제들 좀 공부하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